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3일 오후입니다. 총선까지 12일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미가 코로나 사태로 희석되었습니다. 역사적 의미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한다.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게 이번 총선의 역사적 의미인데 이것이 거의 실종되어 버리고 여당은 코로나 통제를 잘 했다는 것을 앞세우고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으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제 문제, 이념 문제, 안보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광화문 일대를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어제부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역시 광화문 일대의 부호가 이번 총선의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 일대,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 지난 여름부터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 태극기 집회, 이승만 광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것은 자유우파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 구속되고 선거 전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야외 집회가 금지되면서부터 이제 다시 좌파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광화문 근방, 특히 미국 대사관 근방, 동아일보 이런 쪽에는 민주당의 반미 구호가 뒤덮고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이 선점을 했습니다. 그 구호가 이런 겁니다. 북침 전쟁 연습 완전 중단, 미군 철거, 미군 유지비 증액 반대, 미군 철거, 미군 철거 환수 복지. 이 다 민중민주당입니다. 내정 간섭 중단, 미군 철거. 미군 철수가 아니라 미군 철거라고 그러네요. 공동선언 이행, 분단 악패 청산. 이건 세종문화회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또 오인환 민중당입니다. 오인환 민중당, 이쪽도 좌파 정당이죠. 반미 정당입니다. 오인환 민중당 후보는 종로구 후보인데 이런 구호를 쓴 현수막을 동아일보 앞에 걸었습니다. 민주노총 지주 후보라고 써놨습니다. 1대 99 불평등을 엎어야 촛불혁명 완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촛불혁명 완수. 또 그 건너편에는 역시 민중민주당이 보안법 철폐, 민주 실현. 좀 살벌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기독자유통일당이 현수막을 바로 그 옆에 걸었습니다. 내정 간섭 중단 미군 철거 밑에 김문수 지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얼굴이 나오고 그 옆에 종로구 자유통일당 후보, 기독자유통일당 후보 19번 양세화 씨 얼굴이 나오고 종교 탄압하는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서서 좀 외롭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정면 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념 문제, 체제 문제를 놓고 한쪽 왼쪽은 민중민주당과 민중당, 오른쪽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정면 승부를 하는 일종의 현수막 대결이 광화문 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화문은 텅 비었습니다. 분수대에서 아주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고
미세먼지가 요사이 좀 줄어서 하늘은 맑고 거기서 바라보는 광화문 일대는 평화롭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지난 70년의 문명 건설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는데, 여기 적힌 구호는 바로 그런 문명 건설 세력을 적폐로 몰고 그런 문명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미군을 악의 화신으로 몰고 물러나라 그러고 하는 구호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광화문은.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대한민국의 영혼이 있어야 할 곳에 없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상징물이 거기 있어야 되죠. 역대 대통령 동상이 있든지 최소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가는 사람이 관장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임명한 그 관장은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수는 데 앞장선 사람이 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명된 사람이 아마 제 기억에는 아직도 연임돼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그해 5월에 있었던 선거를 통해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선택을 하였으므로 그 정부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권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권이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 국제적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우리 헌법, 특히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라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유엔 결의가 있고 해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은 대한민국 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유엔 결의안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결의안입니다. 영문 해석을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유엔 총회는 선거가 가능했던 38도선 이남에서만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라고 조작을 한 자가 바로 광화문에 있는 역사박물관의 관장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했다. 그럼 대통령도 그와 똑같은 역사관,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이라는 말은 친북한 노동당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이 허우대는 근사한데 거기 들어가야 할 정신은 완전히 망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달아나 버린, 바로 그 속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민주당의 이런 반미구호가 등장해서 영혼을 지금 바꿔치기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혼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사회주의적, 독재적, 그리고 종북, 친북적 사상, 반미적 사상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위안이 된다면, 그래도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나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에서 종교 탄압하는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 하겠다는 건가 라는 구호를 하나 붙여 놓아 가지고 아직 10대 0으로 완패는 당하지 않고 그나마 한 스코어가 10대 1 정도로 돼 가지고 9회 말에 역전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보루는 만들어 놓았다.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신문로를 쭉 걷다가 보니까 이런 게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앞에 있었습니다. 광화문 촛불연대가 내건 현수막이었습니다.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하죠? 친일파는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친일파는 다 돌아가셨고, 친일파보다 한 100배나 더 악질적이고 나쁘고 머리가 좋지 않은 친북파, 아니 친김정은파가 살아있을 뿐인데,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을 한답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또 청산을 합니까? 70년 적폐 청산을 한대요.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을 한대요. 70년 적폐라고요? 70년 적폐는 북한 노동당 정권 아닙니까? 그럼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이 구호는 경향신문 앞에 걸 게 아니라 저 북한 노동당의 주석궁 앞에 걸어야죠. 이게 뭘 하려고 하느냐? 한쪽은 무조건적 반일, 한쪽은 무조건적 반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겠다 하는 게 이심전심으로 지금 광화문의 부호로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할 미래통합당도 영혼이 그 정당 명칭만 보면 영혼이 빠져버리죠. 자유한국당이라는 영혼이 있는 당명을 빼버리고 미래통합당으로 또 만들어 놓고는 체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경제 문제로 승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자유를 놓고 벌리는 전쟁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어떻게 싸워서 지느냐, 어떻게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더라도 의미 있게 싸워서 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저분하게 싸워서 지면은 구제불능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싸우는 모습이 아주 회피적입니다. 비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비겁한 모습을 보여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겁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이기지 않고 져버리면은 뭘 가지고 다시 싸움을 시작할까요? 총선 12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나는 뭘 하겠느냐, 나부터 뭘 하겠느냐, 각자 도생을 지금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